안녕하세요. PLC하는 AI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PLC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PLC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PLC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부, CPU, I/O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입니다. 전원부는 PLC 전체를 켜주는 역할을 하고 CPU는 모든 판단을 내리는 두뇌입니다. I/O 모듈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받고 모터나 밸브로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말 그대로 PLC의 손과 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모듈은 다른 장비나 상위 시스템, HMI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합니다. PLC의 입과 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4가지 구조만 제대로 이해해도 PLC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PLC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순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동작합니다. 이걸 스캔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스캔 사이클은 단 3단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 읽기, 두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세 번째는 출력 반영입니다. 먼저 PLC는 X라고 부르는 모든 입력 신호를 한 번에 읽습니다. 센서가 켜졌는지, 스위치가 눌렸는지 이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임시 테이블에 저장해 둡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짠 레더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내부 메모리나 출력값이 바뀌게 되죠. 마지막 단계는 출력 반영입니다. PLC는 방금 계산한 결과를 Y 신호로 한 번에 내보냅니다. 이때 모터가 돌고 솔레노이드가 열리고 경광등이 켜지는 거죠. 이 3단계가 초당 수백 번, 빠른 PLC는 수천 번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즉시 반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스캔 사이클을 이해하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왜 이 신호가 안 들어오지? 왜 바로 동작하지 않지? 이런 의문들이 훨씬 쉽게 풀리게 됩니다. PLC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레더 도면입니다. 하지만 실제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AND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오른쪽 코일이 동작합니다. 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눌러야만 불이 켜지는 전기 회로와 동일한 구조죠. OR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됩니다. 스위치 R을 눌러도 스위치 B를 눌러도 같은 출력이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NOT은 신호를 반대로 뒤집어주는 기능입니다. 센서가 꺼져 있을 때만 어떤 장치를 켠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반전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결국 레더는 왼쪽 조건부에서 신호가 흘러갈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신호가 오른쪽 코일까지 도달하면 출력이 나가는 아주 단순한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이 3가지만 이해해도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레더 구조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PLC에서 타이머와 카운터는 기계의 동작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먼저 타이머부터 볼게요. 타이머는 말 그대로 시간을 재는 장치입니다. 특정 조건이 참이되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출력이 오엔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센서가 감지된 후 3초 뒤에 모터가 돌아야 한다면 TON이라는 기본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꺼지면 시간도 다시 0으로 리셋되죠. 반대로 TOF, 즉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조건이 꺼진 뒤에도 설정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램프가 꺼지기 전에 약간의 여유 시간을 주고 싶을 때 주로 씁니다. 다음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말 그대로 횟수를 세는 장치입니다. 센서가 10번 감지되면 제품을 배출한다. 이런 조건에서 카운트업 카운터를 사용하죠. 설정값에 도달하면 출력이 오엔되고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타이머는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카운터는 횟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차이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타이머와 카운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을 이해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의 절반은 이미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LC의 내부 메모리를 알아보겠습니다.
PLC에는 외부 신호뿐만 아니라 장비 안에서만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X와 Y입니다. X는 센서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이고 Y는 모터나 밸브처럼 외부로 나가는 출력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는 PLC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 다음은 M 메모리입니다. M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ON, OFF 상태 저장용 비트입니다. 외부에 연결된 장치는 아니고 PLC 안에서 조건을 만들거나 단계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D 메모리는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속도, 위치가 카운트 값처럼 숫자로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M이 단순 상태라면 D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SN과 SD는 시스템 메모리입니다. PLC 자체의 상태나 스캔 시간, 특수 기능들이 이미 정해진 주소에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읽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X와 Y는 외부와 연결된 신호, M은 내부 플래그, D는 숫자, 데이터 저장소, SN과 SD는 시스템 전용 메모리입니다. 이 구조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나중에 레더 프로그램을 읽을 때 어떤 값이 어디서 오는지, 왜 이 비트를 썼는지 훨씬 쉽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터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락은 자동화 공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 조건입니다. 인터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험하거나 잘못된 조건에서는 절대로 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인터락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 열려 있으면 모터가 절대 돌지 않게 하는 것, 에어가 떨어져 있으면 실린더가 움직이지 않게 막는 것, 또는 이상 센서가 켜져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락입니다. 인터락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 인터락, 즉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보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인터락, 순서가 틀리거나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막기 위한 조건이죠. 레더에서는 보통 인터락 조건을 앞쪽에 배치해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출력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거나 불량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리셋되도록 구성합니다. 인터락을 잘 설계해두면 프로그램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오작동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결국 인터락은 공장의 방어벽이자 시퀀스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위한 기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퀀스 기본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는 공정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가를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공정의 흐름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어하는 방식이죠. 시퀀스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조건이 어긋나면 다시 이전 단계나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실린더가 앞으로 나가고 2단계에서는 센서가 감지되면 모터가 동작하고 3단계에서는 작업이 끝나면 실린더가 원점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흐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각 단계를 나타내는 M비트나 D값을 사용해서 지금 공정이 몇 단계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음 단계 비트를 켜주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시퀀스는 인터락과 함께 사용되는데 단계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조건이나 준비 조건들을 인터락으로 묶어두면 공정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시퀀스를 이해하면 PLC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전체 공정이 머릿속에서 구조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디버깅하거나 수정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출력 신호와 실제 시퀀스가 PLC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전 예제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